이거 오랜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106일 만에 만났습니다. 두 남자가. 사실 이거 좀 관심 있었던 뉴스였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문에 연기됐던 행사인데 김민지 기자 두 남자 간의 만남 어떤 얘기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사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저렇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1일에 원래는 예정돼 있던 행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이번으로 이제 연기가 된 바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만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이 될지 초반부터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 혹시 영상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좌측에 나오는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은 그러니까 저 지난 7월 임명장 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저 두 사람이 만난 거죠.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106일 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은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표정 하나,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이었는데 우선 하국장께서 보시기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은 굉장히 깍듯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색한 만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어색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지난 7월 그 인사하는 모습이나 오늘 인사하는 모습이나 뭐 거의 비슷한 뭐 각도로 인사를 했고 특별히 사실은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단독 만남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부패 방지와 관련한 회의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어떤 나눌 기회도 없었고 다른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는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저 회의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말이죠. 물론 윤 총장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십시오. 듣고 오시죠.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의 오늘 저 말 속에 뭔가 이렇게 소위 우리 뭐라 그러죠? 그 뼈가 있다 그러나요?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런 말 하는데 뼈가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해야 합니다. 검찰 셀프 개혁에 멈추지 마세요. 안 됩니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십시오. 이준석 의원 어떻습니까? 의미심장한 당부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인데 뭘 법무부랑 상의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상평가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고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 종합해보면은 너희 싫다 이거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치활동 하다 보면은 제 정치활동을 평가하는 댓글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은 가끔 보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한 이러이러한 말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 근데 그냥 저를 애초에 싫어하시는 분은 젊은 놈 왜 그리 싸가지 없냐. 아니, 젊은 사람이 뭐 벌써부터 뭐 나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냐. 뭐 인상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면 검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와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지시나 안 실제적으로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열심히 해라 뭐 이 정도의 얘기인데 그 안에서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정한 성과나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결과물이라는 것도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예. 저는 그렇다면 또 의외인 게 뭐냐면은 조국 장관은 그럼 퇴임하기 3시간 전에 발표한 개혁안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조국 장관에게 귀속돼야 되는 거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인적으로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인사들 언급이 있었어요. 조국과 윤석열이라는 뭐 꿈의 조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윤 총장을 지명하면서 윤 총장이 엄정한 자세로 비리척결에 나서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톤이 바뀐 걸 봐서 이제 나는 당신을 그렇게 신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씩 뉘앙스를 좀 달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과 후의 목소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뭐랄까 호칭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7월에 임명장 줄 때는 우리 윤 총장님,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딱 저거 보기에도 우리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대하는 마음이랄까 생각에 좀 변화가 읽혀지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말씀 중에 격려와 당부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고라는 말 속에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는 완수해야 된다. 예외 없이 완수해야 된다. 그것이 윤 총장이든 아니든 이런 의미의 어떤 격려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윤 총장뿐만 아니라 어떤 총장이 오더라도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 좀 덧붙인 말씀이 검찰 개혁을 쓰기 셀프 개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법무부 조국 장관이 계실 때 법무부의 개혁안이 나오면서 검찰 개혁안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이 나왔거든요. 서로가 마치 경쟁하듯이 했는데 경쟁적으로 좀 이 검찰 개혁안이 좀 뭐 약간 이제 뭐랄까요 법무 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주춤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혹은 그걸 또 사그라들지 않도록 격려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국장. 이게 대통령이 오늘 이제 반부패 협의 5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문재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이 예. 직접 주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1차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뇌물, 알선수리, 알선수재, 배임, 횡령 이런 5대 중대범죄를 잘 척결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대 중대범죄.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생활적폐 얘기하고 채용비리 얘기하고 갑자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여기에서 반부패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권력기관 개혁이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뭐 기무사 여러 다른 얘기가 또는 경찰 그다음 법무부 이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100대 과자에 들어놓은 곳에도 검찰 개혁은 원래 안 들어있던 거예요. 아하. 근데 갑자기 조국 장관에 대한 비리, 일가 비리 수사하면서 갑자기 검찰 개혁이 전면에 화두로 등장했고 이번에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얘기한 그 중에서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라. 반부패 시스템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예. 검찰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검찰은
부패한 사람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예방과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게 검찰총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부가 강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권 조정,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두 번째는 뭐예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걸 따로 하나 만들자. 공수처. 그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조국 장관 일가 비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많이 했어요. 검찰에서도 대통령이 그 전에 얘기한 다음에 뭐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예. 검사장들 차량도 없애고 많이 하고 있어도 대통령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검찰한테 만들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 예. 예를 들면 예. 검찰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런 중대범죄는 반드시 잘 척결될수록 특수부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라. 반부패 시스템을 만약에 검찰 입장이라면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특수부를 강화해야 돼요. 지금 검찰 법무부가 청와대와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하는 거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대통령과 이제 106일 만에 임명장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자, 김민지 기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오늘 청와대 들어갈 때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최근 특별수사대를 이제 꾸려서 세월호에 대해서 재수사하기로 세월호.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냥 조금 선물 형식으로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해서 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수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 청와대에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부분도 그런데 사실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세월호 관련 수사가 선물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세월호 수사라는 게 사실 정치권이 항상 앞서 나간 주제였어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인신공양설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이랬는데 검찰이 당연히 수사로 쫓아갈 수가 없죠, 그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인신공양설을 입증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이들의 뭐 구조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근데 워낙 정치권이 앞서가 오다 보니까 특히 지금의 여권이 앞서가다 보니까 유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계속 정치권 앞서갔기 때문에 검찰이 뭐라도 그런 것 성과를 내길 바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제 3년 차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없었죠. 왜냐하면 수사를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실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아니, 구조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지금도 끝없이 문재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네. 당신들이 어쨌든 정권 바뀌면 이런 걸 철저하게 수사한다 해놓고 왜 안 했냐. 이런 민원성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정권의 양날의 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